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전과 혼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우리가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그 시신을 모시는 것을 빈소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게 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빈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가 치루어지는, 즉 능에 시신이 묻혀질 때까지 시신을 모시는 공간을 빈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죽음시변에 손님 빈자를 써서 결국 이제 사후의 세계에 이 시신이 죽고 난 뒤에 처음 손님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혼전이라고 하는 것은 능에 모셔지고 난 뒤에 되돌아온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흉례의 기간이 3년이니까 3년 탈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종묘로 이 위패가 옮겨 모셔지게 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왕비가 3년상을 치르고 난 뒤라도 왕이 아직 살아계시게 되면 왕의 위패가 종묘로 들어갈 때까지 혼전에 계속 모셔지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전은 5개월 정도 유지가 됐고요. 혼전은 3년 유지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더 오랫동안 이 혼전이 운영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 되겠고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결국 이 땅에 내려왔었던 혼이 하늘로 되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백은 육체로서 땅에 묻혀져서 결국 일정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썩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혼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얼마 동안 남게 되느냐면 약 120년간은 남겨졌다가 사그러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사대조를 제사를 지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금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것을 승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승하를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시신의 둘레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부패 방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 이게 5개월 동안 모셔지기 때문에 결국 부패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죠.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에 가서 이제 염을 하게 되는데 90겹의 옷을 입혀가지고 관에 모시고 발인 때까지 빈전에 모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흉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빈전이 설치가 되게 되면 이분의 시책과 시보, 그러니까 이분의 일대기가 적혀 있는 옥책이라든지 금책과 더불어 그의 새롭게 만들어진 금보, 새로운 도장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러고 난 뒤에 제사를 지내다가 왕릉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발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발인이 되기 전까지 능을 조성하는 공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발인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능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 발인 반차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약 5개월 후에 돌아가신 왕을 왕릉으로 모시는 것이 발인이라면 왕릉에서 신주를 다시 모시고 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신을 모시는 것을, 관을 제궁이라고 하는데, 이 제궁을 광 속에 내리는 절차를 함으로써 이 발인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되돌아오게 되면 그의 위패를 혼전에 모시게 되는데, 지금 경복궁에 있는 이 태원전이 바로 빈전과 혼전으로 쓰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한 뒤에 세상을 떠난 조대비와 이 명성황후의 국장 때 그 시신이 태원전에 모셔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공간은 경복궁 전체로 얘기할 때 북쪽에 있는 신무문 왼편에 바로 이 태원전인 빈전이 모셔서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태원전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태원전 뒤편에 세 칸의 아주 작은 건물이 있으니 그게 바로 숭문당이라고 하는 혼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셔지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3년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인을 한 5개월 후부터 27개월 후에 졸곡제를 치를 때까지를 흔히 3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3년상을 지내야 되느냐? 흔히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품을 벗어날 때까지 결국 3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결국 3년은 최소한 돌봐야 효가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이후에도 제사를 통해서 이런 자식의 효심이 계속 이어가도록 한 것이죠. 근데 3년상인데 왜 27개월일까? 그것은 우리가 세돌이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있었던 기간, 이걸 바로 9개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 흉례를 지내는 제 상기간을 27개월, 그래서 합해서 36개월이 되기 때문에 3년상을 치른다고 할 때 흔히 27개월 치르는 것을 우리가 3년상이라고 통상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은 묘 가까이에 여막을 짓고 이렇게 심효살이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고종이 승하고 난 뒤에 순종이 궁궐 내에 여막을 짓고 심효살이를 했었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 3년상이 끝나고 나면 신주를 혼전해서 종묘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종묘로 모시게 되게 되면 그의 이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이 공간의 책장 속에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물건들이 함께 모셔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셔지고 난 모습이 바로 이 종묘 속의 이 책장의 모습이 되겠고요. 종묘 제례일에 맞춰서 이 제상이 차려지고 종묘 제례가 행해 봄, 가을로 행해지게 되는 것까지가 바로 이 궁궐 내에서 왕과 왕비의 결국 흉례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궁궐 내의 빈전과 혼전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